60세 이상에서는요, 면역력이 약화되고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감염에 걸렸을 때 입원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백신 하면 아이들이 맞는 걸로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요, 전 세계가 술렁거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생각되시죠? 나름 백신은 젊었을 때 맞는 걸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되는 일반 의약품인 해열제도요, 부작용은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백신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중년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만한 백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요, 중년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감기도 좀 자주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이유가 바로요,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기능에도 노화 현상에 따라서 그 기능이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감염병에 더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60세 이상에서는요,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만성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만성 콩팥병, 만성 폐질환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감염에 걸렸을 때 입원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예방접종의 역할은요, 젊은 시절에 비해서 오히려 더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요, 우리말로 하면 독감인데요. 흔히 독감이라고 하면 독한 감기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또 독감의 경우 매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요,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더 흔히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하여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성 또한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게 되면은요, 독감의 한 60에서 80% 정도는요,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독감에 걸렸다 하더라도요,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년 새로 만든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다만 젤라틴 항생제 또는 달걀에 심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길렌바라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중증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있으시면 우선 그 질환이 호전된 후에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에도 백신을 맞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요, 백신을 맞기 전에 병원에서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폐렴은 폐의 염증을 말하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세균이나 곰팡이 또는 기생충 등에 의해서도 폐렴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역 획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폐렴 백신 접종 방법과 순서는요, 먼저 13가 단백질 결합 백신을 접종하신 후에 적어도 한 8주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이어서 23가 다당질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3가 다당질 백신은요, 65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65세 이전에 접종을 받았으나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시라면요, 재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대개 어린 나이에 수두의 형태로 처음 감염을 일으킨 후에 우리 몸의 잠복 상태로 숨어 지내다가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신경을 따라서 해당 피부 부위에 발진과 수포, 즉 물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진이 없어진 이후에도요, 대상포진은 우신경통이라고 하는 만성 통증으로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요, 대상포진 발생을 대폭 줄여주고요. 또 만약 걸렸다 하더라도요,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 같은 합병증이 훨씬 더 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예전에요, 대상포진을 앓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생백신이 있고요. 또 2달에서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맞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백신의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97.2%였고요. 70세 이상 노인에게서는요, 89.8%로요. 소폭 낮아지긴 했으나 기존의 대상포진 백신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인 셈입니다. 또한 사백신은요, 접종 후에 7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요,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더라도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상풍 백신인데요. 파상풍은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파상풍 등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근육이 마비되어 입도 못 움직이고요. 또 삼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호흡도 멎게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 디프테리아는요, 디프테리아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피부 병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인도와 편도에 염증이 생기고요. 또 심하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백일에는요, 백일의균이 호흡기로 들어가서요, 심한 기침 발작을 수주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폐렴, 경련, 뇌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고요. 또 이거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다행히 이 세 가지 질환은요, 한 번 접종으로 강력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에 대해서는 약 99%, 백일해에 대해서는 약 8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예방 효과가 10년이나 지속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소아기 때 의무적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하기 때문에요, 성인이 되어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씩 추가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라든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는요, 꼭 접종을 받으셔서 영유아가 어른을 통해서 백일해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외에도요, 곧 손주를 만나시게 될 예비 할아버지, 예비 할머니도요, 미리미리 접종을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나 신장질환, 폐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 등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요, 감염병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예방 접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요, 질환이 진행되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요, 접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